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요양문화를 전하는 요양이TV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오늘 영상은 요양보호사 관련된 영상인데요. 중간에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어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지인이 계시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요양보호사하고 간병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은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양보호사 하면은 어르신의 대소변을 밟는 직업이다, 이런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자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전문 인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우선 노인 돌봄 관련돼서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만성질환의 증상, 임종이나 호스피스 관련된 전문 지식과 돌봄에 관련되어서 이론, 실기,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봐야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의 건강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는 유일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대졸자들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보통은 2달 정도 교육기간이 필요하고요. 1년에 4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제가 취득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보험과 같은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다가 아프면 보험의 혜택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혹여나 쓰실 일이 생기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에서 65세 되신 여성분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바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나 배우자가 몸이 불편해져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나왔다면은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 요양인데요. 이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세 번째, 전국 어디서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에도 제주도에도 요양원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취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취업을 하고 1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제주도에서 한 달만 살아보고 싶어, 이런 로망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살아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1년 동안 제주도에서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가지면서 살아보실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네 번째, 장기간 쉬었다가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경력 단절 이런 거 없습니다. 어르신들 돌볼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일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이러면은 일을 아예 그만두실 필요가 없어요. 재가센터에 시간제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센터는 1:1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요양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하대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는 대상자를 만날 수도 있어서 노련한 대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근무 변경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나이 또래가 거의 비슷하세요. 50대에서 65세 정도 되다 보니까 가족 행사가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킨다든지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 사망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직원끼리 상의해서 근무를 바꾸는 것이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생각보다 휴무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운동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십니다. 이렇게 적당한 취미 생활은 근무에도 좋은 활력을 주죠.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단점도 물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달 만에 취득한 자격증 치고는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양원에 근무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공휴일, 대체 휴일을 유급 휴무로 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118일이라는 휴무일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쉬는 날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다가 신입이라면은 한 달 만근을 하면 그 다음 달에 휴무일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12달을 근무하게 되면 휴무일이 11개가 발생하고요. 이미 1년을 근무하셨다라고 하면은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은 118일 플러스 11일, 기존에 1년이 넘으신 분들은 118일 플러스 15일의 휴무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은 당연하고요. 3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장기 근속 수당을 국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휴무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요양원 입장에서는 운영이 힘들죠. 휴무일이 많은 만큼 직원을 충당해서 더 뽑아야 되고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요양원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일의 강도에 비하면 급여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워크넷 구인 광고를 보면은 18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야간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은 2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가 조금 작은 느낌은 있지만 365일 중에 약 130여일을 쉬고 이 정도 급여라면 아주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 취업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 입소하신 어르신들 신체 도움이나 일상생활 도움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기저귀 케어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는 어르신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던 서비스를 기록해야 되는 기록 업무도 있습니다. 보통은 케어포라든지 엔젤 같은 전산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며칠만 배우시면 다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어르신이 외로워하신다거나 좀 불안해하시면 말벗 도움을 한다든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일도 합니다. 자, 일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제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찰을 잘 하시면 됩니다.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어르신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 하는 선생님들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찬찬히 관찰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자격증 시험 볼 때 배웠던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라든지 급여 제공 지침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개는 몇 개월 안에 일을 정말 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제가 좀 전에도 급여 제공 지침이니 표준 양성 교재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공적 자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는 급여 제공 지침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직원 간의 마찰도 이렇게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 여기 새로 입사했으니까 여기 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의견 충돌이 있어 사무실까지 내려와서 상담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돌봄이 누가 더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급여 제공 지침서대로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는 급여 제공 지침에서 어떻게 제공하라고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요양원에 취업해 보고 싶으신 생각이 드셨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요양원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격증 취득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